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필까요? 자, 제 페이지 한번 피겠습니다. 우리가 ESC 화학을 피시고요. 나도 ESC 화학책을 들어가겠습니다. ESC 화학이고 첫 번째 한번 보죠.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입자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자의 운동.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이고요. 입자의 운동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의 운동. 자, 입자의 운동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것은 입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물질들, 그러니까 뭐 책상이나 플라스틱이나 공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실제 뭔가 있어요. 이런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알갱이 하나 만나게 돼요. 그 알갱이를 바로 뭐라고 할까요? 입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 입자를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입자가 바로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바로 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쪼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를 만나게 돼요. 그 알갱이를 바로 뭐라고 불러요? 원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눈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가 무슨 입자로 돼 있어요? 아닌데요. 입자가 아닌데요. 아니야. 우리 손으로 만져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알갱이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그 입자를 바로 뭐라 불러? 원자라고 불러요. 이 원자를 영어로 혹시 뭐라는지 알아요? 아톰. 아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 아주 옛날 한 7, 80년 전에 만화영화에 아톰이라는 그 픽처가 있죠. 작고 단단해. 깨져 안 깨져? 안 깨져요. 이 원자라고 하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게 눈에 보여요? 아니, 안 보여. 그러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입자로 되는 줄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든 물질들이 원자라고 하는 입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자, 범찬이 이게 뭐지? 찍어봐. 플라스크? 오, 비슷했어요. 하나 이제 여자 그림 하나 더 그리면 애들이 다 맞춰요. 유진이 뭐지? 그렇지. 그 컵이야. 자, 컵에다가 뭔가를 넣었어. 뭘 넣었을까요? 물. 그죠, 물을 넣었죠. 여러분들 물이라고 답해야 돼. 근데 여기 뭘 담겼지? 맥주요.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저 유튜브에 찍히고, 그죠? 엄마한테 전화 오고요, 그죠? 예, 맥주 아닙니다. 여기에 물이 담겨져 있어. 자, 물이 얼마 담겨 있냐면 물이 150ml가 담겨 있다, 진짜. 자, 50ml의 물이. 어서 오세요. 이름 뭐죠? 예, 앉으세요. 서윤. 서윤이하고 주아하고 유진이는 같은 학교입니다. 네, 아마 이제 지금 학교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같은 학교입니다. 아마 같은 반은 아닌 것 같아요. 얼굴 보는 것 같아서는. 자, 여기에 물 50ml 넣고요. 여기서 놀라지 마라.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설탕을 집어넣는데 설탕을 정확히 50ml 정도 집어넣었어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그러면 설탕 50ml 집어넣고 물 50ml 집어넣으니까 두 개를 집어넣으면 부피가 얼마 될까? 100ml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야. 100이 아니야. 95ml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가? 왜? 범찬이. 그 물 입자랑 설탕 입자가 지금 끼어져. 그렇죠.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입자가 있고요. 설탕 입자가 있는데 커다란 입자가 이렇게 있고 커다란 입자가 이렇게 만났어 또 만났어 그러면 입자 사이에 무엇이 존재할까? 빈 틈이 존재해요. 이 빈 틈 사이로 설탕 입자가 뿅뿅뿅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100이 아니라 뭐야? 95ml가 된다는 거야. 이게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만약 입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빈틈이 있을 수 없겠지. 빈틈이 존재하고 이 빈틈으로 들어가니까 부피가 100ml가 안 되고 조금 줄어드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래? 그러면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네. 그 입자를 바로 뭐라고 그러자? 자, 원자라고 그러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종류가 한 118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 수소, 질소, 나트륨, 염소, 여러 가지 원소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원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깜짝이야.
예. 예, 빨리 앉으시고요. 이름을 내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맞죠? 네. 예. 원희 오늘 원희 예, 오늘 좀 늦었습니다. 원희. 원희 오셨고. 예,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원자인데 이런 원자의 종류가 118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로는 대표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거 뭐라 그러지? C를 쓰는 거? 탄소. H는 O는 탄소, N은 질소. 이런 원자들이 있어요. 이런 원자들이 몇 개가 모이는 거야. 몇 개씩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산소 하나랑 수소 두 개가 있었어. 그러면 어떤 물질 만들 수 있을까? 여기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물을 만들 수 있지. H2O가 되는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는 뭘까? 이산화탄소 CO2. 이게 이산화탄소야. 이렇게 원자 몇 개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분야에 따라서 그 물질의 종류는 그때그때 달라요. I say 그때그때, you say 달라요. 어떤 원자가 어떤 형태로 분야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는 그때그때 뭡니까? 왜 안 맞춰줍니까? 다시 갑니다. 다시. 어떤 원자가 어떤 형태의 분야에 따라서 만들어진 물질의 종류는 그때그때 안 했어. 다시 갑니다. 힘들어 죽겠어. 여러 가지 원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원자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종류는 그때그때 안 했죠? 많이 와서 그 뒤에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수소 두 개랑 탄소 하나 결합하면 물이 되는 거고요. 탄소 하나랑 탄소 두 개 붙으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탄소와 산소가 1대1로 붙었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일산화탄소라고 해서 마시면 어떻게 돼? 기분 좋아져? 아니요, 죽어. 그래서 우리가 가스에 중독돼서 사람이 죽었어요 라는 뉴스 나오죠? 이게 바로 일산화탄소예요. 그래서 똑같이 탄소와 산소가 붙었지만 탄소 하나랑 탄소 두 개, 탄소 하나랑 탄소 하나 어떤 형태의 분야에 따라서 그 물질의 종류와 특성은 그때그때 아직 훈련이 안 됐네. 다시 갑니다. I say 그때그때, you say 달라요. 지금 내가 영어로 말해서 잘 못 알아듣는 건가? 나 영어 잘하는데 한번 볼까? 내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영어 실력 보여주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영어 잘하는 친구 누가 있지? 자, 잘해요? 자, 일단 우리 요 앞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봅시다. 네? 내가 아침에 올 때 출근할 때 아침 일찍 오니까 아침밥 못 먹고 와요. 그래서 간편하게 차원전환도 먹기 위해서 계란을 삶아서 와요. 삶은 계란 이걸 뭐라 그러지? 삶은 계란? 당황하셨군요. 왜? 프라이드 저기 씻기는가? 근데 그 계란 씻기게 그렇지 않아요? 저 너무 튀는 것 같은데? 삶은 계란 뭐죠? 보일드에 끓인 계란. 내가 진짜 정통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은 영어로 뭐냐면, 놀라지 말아요. 내 영어 시험 보고서 나한테 영어 배우겠다고 하면 안 돼요. 나 시간 없어요. 삶은 계란 영어로 life is egg. 맞잖아요. 우리의 삶은 무엇과 같아? 계란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은 계란. 제가 벌써 감탄 먹었어. 나한테 영어 배우겠다고 돈 줄 것 같은데, 범찬이. 예. 그래서 나한테 영어 배우겠다고 하면 안 된다. 예, 나 시간 없어요. 영어 배우겠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원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뭔지 잘 알듯 말듯 애매모 아리송한데요. 뭐죠? 자, 원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면밀히 한번 보자. 자, 원자가 있는데 이건 책에 안 나와요. 이건 여러분 좀 메모를 해주십시오. 자,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는 원래는 쪼갤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마무시한 에너지로 빠샤하고 원자 쪼개봤더니 원자가 빠샤하고 쪼개져. 이렇게 쪼개지는데 그 원자 안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가운데 보니까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요. 이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 같이 뭉쳐 있는데 여기서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기의 양과
전자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량이 같아요. 그래서 원자는 플러스 전기니까 마이너스 전기니까 플러스 전기 그죠 중성이 돼요. 그래서 원자는 중성 원자예요. 자 중성 원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있어. 신기한데 근데 우리가 또 원자 또 다시 하고 쪼개봤어요. 그래서 여기 원자 핵을 또 쪼개봤어. 쪼개봤더니 다시 두 가지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양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자의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들어있네. 맞아요. 양성자, 중성자 들어있는데 이름에서 금방 알 수 있듯이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비를 띄고 있는데 이름에 양자가 없었잖아.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 플러스죠. 얘는 플러스 정비 띄고. 근데 중성자는 전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중성이야. 전기가 없어. 그러면 플러스 전기를 띈 양성자와 전기를 띄지 않은 중성자 합쳐지니까 당연히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띄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선생님 양성자가 뭐예요? 양성자는 그 원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이야. 이게 뭐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인데 우리가 탄소 원자, 수소 원자, 질소 원자 이런 것이 있어. 그러면 그 원자의 종류마다 양성자의 개수가 그때 이거 안 되네 훈련이 트레이닝이 안 되네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그때 달라요. 나 존댓말 쓰는데 반말 쓰네. 네.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양성자가 한 개 들어있다. 그럼 괜히 수소가 된 거야. 두 개 되면 뭐가 된 거야? 헬륨이 되는 거야. 세 개 된다 그러면 리튬이 되는 거고, 네 개 되면 베릴륨이 되는 거고, 6개가 탄소가 되는 거고, 11개가 나트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안에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냐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원자 내부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바꿔주면 원자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럼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할까? 선생님 그러면 쇠를 가지고 그래 금을 만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양성자의 개수를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양성자를 바꾸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가격이 거기서 만들어진 금보다 에너지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 그렇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거는 그 원자의 고유의 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번호 붙여줬어요. 만약에 죄송한데 성경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잖아요. 그럼 그것도 돼요? 에너지가. 이론적으로 된다. 근데 실제로 현대 과학은 그건 쉽지 않고. 근데 그거는 그 상징적인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양성자의 개수만큼 번호를 붙여주는데 양성자의 개수가 5개다 그러면 먼저 그럼 몇 번? 5번. 좋아. 그럼 어려운 문제로 갑니다. 양성자 개수가 11개. 그럼 원자는 몇 번? 11번. 그렇죠? 이렇게 번호 붙여줬어. 그래서 그 양성자의 개수에다 번호를 붙여줬는데 개수만큼 그 번호를 뭐라고 부를까? 자, 객관수랍니다. 자, 이 양성자의 개수만큼의 원자 나름대로의 번호를 붙여줬는데 그 번호를 무슨 번호라고 부를까? 이거 객관식이야. 굉장히 어려워.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1번 전화번호, 2번 비밀번호, 3번 계좌번호. 헷갈려 죽겠죠? 4번 원자번호, 5번 출석번호. 헷갈려 죽겠지? 그치? 너무 어려워 이거. 맞춘 사람이 없어요. 역대 이 양성자 개수만큼 번호를 붙여준대. 그 번호를 무슨 번호라고 부를까? 원자번호. 원자번호. 있어요? 이건 원자 번호라고 해요. 원자 번호. 그래서 이 원자 번호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원자를 썼다 치자. 만약에 나트륨이다 이렇게 적었죠? 그럼 왼쪽 아래다가 11번 이렇게 적어요. 그럼 얘가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그 원자 번호가 11번이라는 얘기는 뭔 뜻이야? 양성자 개수가 11개라는 얘기야. 만약에 탄소다라고 한다면 탄소 왼쪽 밑에다가 6번 이렇게 적어. 그럼 몇인 거야? 양성자 몇 개라는 얘기야? 6개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양성자의 개수가 바뀌면 원자의 종류도 바뀌어버리는 거야. 만약에 양성자가 더 있다 그러면 7번이 되는데 7번이 되면 그 원자의 종류는 질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양성자 개수마다 원자의 종류는 그때 달라요.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갑니다. 양성자, 즉 원자번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는 그때 달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성자 몰라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전자 한번 보자. 자, 전자 한번 보는데 요 전자는 양성자하고 전기의 신호는 어때요? 반대야. 근데 얘는 양성자 개수와 같아요.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10개야. 그럼 전자는 몇 개 되는 거야? 10개. 자, 그럼 또 어려운 문제 갑니다. 양성자 개수가 12개야. 그러면 전자수 12개. 무조건 같아요. 그러면 개수도 같고 갖고 있는 전기 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양성자 11개 있다 그러면 전자도 11개야. 그러면 플러스 11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정기적으로 뭐가 된 거야? 중성이 된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전자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인데 그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이 전자는 출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자 이렇게 있으면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데 전자는 원자 안으로 쏙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들락날락 거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들락날락 거리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의 차이나 중국 아니고요. 개수의 차이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아니요. 새로운 원자는 양성자 개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원자 종류 안 바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차이가 생겨.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차이나 중국 아닙니다. 예, 차이나. 예. 아, 중국 아니야.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슷했는데. 예. 아, 먼저 예. 아니에요. 저 모르겠어요. 아, 이거 틀려도 괜찮아요. 참다고 해서 뭐 로프가 뿌리가 출동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원자가 중성이야. 오, 맞아요. 정답입니다. 퍼펙트. You are so smart girl. 내가 영어 좀 치죠? 어차피 범찬이 비웃는데 또 이게 나한테 자꾸 이게 영어 자, 이거 읽어봐. 범찬이 그러면. 아니야, 해봐. 읽어봐. 오, 이거 뭔 뜻이죠? 아닙니다. 이거 질병 이름입니다. 병 이름이에요. 어떤 병일까? 뇌출혈. 그죠?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 그렇죠? 네. 또 범찬이가 저 선생님한테 영어 배우고 싶어하는데 나한테 영어 난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자.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차이가 생겨. 그러면 원래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중성이 됐는데 전자가 들락날락거리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균형이 깨져버리겠지. 그치? 맞죠? 플러스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어떤 정저 성질띠게 되는데 이러한 정저 성질띠는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 들어봤을 거야. 이런 입자를 바로 이온이라고 해요. 우리 이온이라는 얘기 많이 듣지? 어디서 많이 듣지? 레몬. 레몬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레몬을 마신다고요? 너무 시큼시하지 않아? 레몬 어떻게 마셔? 콜라. 이온음료. 이온음료. 포카리? 스웨트. 네. 게토? 레이. 또 뭐 있지? 파워. 그치? 토레타 또 뭐 있어? 파워에이드. 파워에이드 뭐 이런 것들 봐. 이온입니다. 이게 바로 이온이야.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갈 거야. 그럼 만약에 놀죠 생각해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전자가 빠져나갈 거니까 전자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하고 전자 개수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 양성자 더 많아지게 되겠지. 그럼 플러스의 성질이 더 강해져? 마이너스 성질이 더 강해져? 플러스의 성질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양이온이라고. 양이온. 그럼 반대로 전자가 쏙 들어갔어.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많아? 전자 더 많아. 그러면 플러스가 더 강해? 마이너스가 더 강해? 마이너스 더 강해.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 음이온이 되겠죠. 마이너스 성질이 더 강해지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
음이온 방출되고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 이온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에서 전자가 뿅 하고 도망가거나 원자가 더 추가되거나 그래서 이 원자가 어떤 전기를 띨 때 이걸 바로 이온이라고 부르고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맞죠? 어렵지 않아.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니요. 아니죠. 어? 아까 이름을 아니다고 그래서 저기 연우죠. 네, 연우. 그 다음에 다인이 그 뒤에가 이름 뭐죠? 그 뒤에가 이서윤, 예, 서윤이.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주가 맞죠? 이름. 그 다음에 건이. 이름 빨리 외워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 책 한번 봅시다. 책. 자, 책 한번 보자. 자, 입자의 운동 다시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이제 입자의 상태 한번 보자. 우리 책에서는 입자의 운동이라 되어 있는데, 자, 입자의 운동 보기 전에 입자의 상태 한번 보자. 입자의 상태 아니라 물질의 상태 한번 보자. 물질의 상태. 자,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거 보자. 물질의 상태인데, 자, 물질의 상태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기체가 있고요. 그다음 또 고체하고 또 고체 사이에 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물질인데 똑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물질 상태가 기체냐 액체냐 고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종류는 바뀌지 않고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결정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가 얼마나 운동을 활발히 하냐, 그 입자를 얼마나 활발히 운동하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상태가 결정되고 그 운동 상태에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를 구분할 수 있어요. 뭐 기체가 어떤 건지 아니면 액체가 어떤 건지 얼른 알 거고요.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는 기체를 표시할 때는 뒤에다가 괄호 없어서 G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액체일 때는 L로 표시하고요. 고체일 때는 S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왜 G를 표시해요는 다 알죠? 몰라요? 그럼 한번 시켜봅니다. 알죠? G, 기체를. 왜 G로 써? 기체니까 처음에 G로 하니까 G-I-C-H-E 이렇게 쓰나? 아니지. 이거 뭐야? G. 가스. 그쵸? 이거는 이렇게 이거 썰리. 그쵸? 그래서 S를 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체 한번 보자. 자,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우리 빈 공간에 기체가 꽉 차 있어요. 기체가 차 있는데 이 기체는 세 가지 운동을 해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 가지 운동을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세 가지 운동 어떤 운동을 하냐면 이거 발음 잘해야 돼. 발음 잘못하면 친구들이 싸움 나요. 진짜라니까 어떻게 보자. 기체가 세 가지 운동하는데 첫 번째 운동 병진.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친구들끼리 싸움 나요. 병진이야. 병진. 왜 웃어요? 병진. 그 다음에 회전. 진동 운동을 해요. 병진, 회전, 진동. 자, 병진이 뭐냐면 직선 운동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기체 입자가 이렇게 있다 치자. 기체 입자가 평 하고 직선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냥 날아가지 않아. 돌면서 날아가요. 근데 그냥 놀지 않아. 떨면서 날아가는 거야.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평화처럼 직선으로 튀어나가고 돌면서 떨면서. 어떤 친구는 이거 수업 맞추고 나서 집에 갈 때 선생님 내가 집에 갈 때요 기체처럼 움직이면서 집에 갈게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에 가면서 떨면서 돌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유튜브에 찍히고요. 그렇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뜨고요. 그렇죠? 이상한 친구로. 자, 병진, 회전, 진동 운동을 세 가지 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굉장히 활발해요. 아주 활발해요. 미친 듯이 막 나대면서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게 되는데 이런 운동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이 기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매우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미친 듯이 날면서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입자 사이의 간격, 입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클까 작을까? 입자 사이 간격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촘촘한 정도를 보게 되면 입자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촘촘할까? 촘촘하지 않을까? 촘촘하지 않지. 빈 공간이 많이 있지. 그렇지? 그래서
촘촘하지 않다라는 말로 다른 말로 뭐라 쓰냐면 밀도라는 단어를 써요. 밀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체는 밀도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기체가 가진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어 입자 사이의 간격이 넓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똑같은 100개의 기체 입자가 있다면 이것이 차지하는 공간, 즉 부피는 이것이 차지하는 부피는 상대적으로 클까 작을까? 부피는 그렇죠, 크겠죠. 부피는 커져요. 자, 이 기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중 한 가지가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똑같은 입자를 만들었을 때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기체일 때는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그 이유가 바로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모든 스토리 시작돼요. 기체 입자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어요. 그래서 부피가 되게 커. 근데 외부에서 힘을 꽉 눌렀어. 그렇죠. 예. 이렇게 힘을 누르게 되면 입자 사이 간격이 좁아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될까? 좁아져요. 그래서 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부피가 쉽게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부피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어.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자. 그럼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 날씨, 저 압력이 있고요. 자, 좀 전에 날씨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가 날씨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날씨?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과 또 어떤 날? 비 오는 날 어떤 날? 아마 이제 거기에 얘기한 거 그냥 온도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운 날과 더운 날, 온도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그렇죠? 추운 날은 부피가 어떻게 될까? 작아질 것이고 더운 날은 어떻게 될까? 부피가 커진단 말이야. 입자의 간격이 변해요. 부피가 바뀌는 이게 기체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가서 이제 요거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액체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이 액체 넘어가기 전에 기체 한번 잠깐 보면 기체는 미친 듯이 운동을 해요. 다시 한번 발음해보자. 저 누구 시켜볼까? 그래. 저기 범천이. 자, 한번 들어봐요. 자, 기체는 운동합니다. 무슨 운동하죠? 발음 잘해야 돼요. 친구들이 싸움 납니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자, 무슨 운동? 좀 오해 소지가 있긴 해요. 예. 그 다음에 회전, 진동도. 다른 친구 한번 시켜보자. 건이 발음해봐요. 이거 오해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병진, 그쵸? 내가 더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병진, 회전, 진동운동을 해요. 기체는. 그러면 얘가 미친 데 알 테니까 이 기체는 일정한 모양이 있을까? 일정한 모양이 없을까? 일정한 모양이 없죠. 얘를 둥컵에 닿으면 둥근 모양, 네모난 컵에 닿으면 네모난 모양. 그렇죠? 닿는 용기에 따라서 이 기체의 모양은 그때그때 달라. 그렇죠? 달라요. 건이 아직 훈련이 안 됐습니까? 자, 기체는 닿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럼 액체를 한번 보자. 액체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액체도 기체와 비슷해요. 세 가지 운동을 해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누가 되게 욕한 거 아니지? 자, 병진, 회전, 진동운동. 똑같이 운동하는데 그럼 얘네들은 기체에 비해서 운동이 활발할까 좀 둔할까? 좀 둔하죠. 똑같이 할 수 없죠. 좀 둔해요. 조금 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 기체에 비해서 조금 에너지는 좀 작은 편입니다. 에너지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의 간격이 매우 좁을까 넓을까? 뭉쳐 있어요. 그렇죠? 좀 좁습니다. 입자의 간격이 좀 좁아요. 입자 사이의 간격이 조금 좁은 편이야. 그럼 조금 좁은 편이라는 얘기는 부피가 크다는 얘기야, 부피가 작다는 얘기야. 부피가 제일 작다는,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피가 어마무시 작습니다. 만약에 물 요만큼을 가지고서 술기를 만들면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술기를 모아서 물을 만들면 부피가 조그매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액체는 누구의 동생권이냐면 기체
액체라고 하는 물질 상태의 동생뻘 정도 돼요. 자, 근데 잘 보면 액체는 기체와 매우 유사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번 발음해 볼까요? 호진이, 자, 발음 한번 잘해봐. 주의해야 돼. 안 그러면 땀 날 수 있어요. 경진, 오, 발음 좋은데? 회전, 갱도. 진동도 세 가지예요. 근데 기체보다 좀 약하다. 그쵸? 얘는 기체 동생이야. 그래서 내가 액체를 들고 물어봤어요. 야, 액체, 너 꿈이 뭐야? 나도요, 열심히 에너지를 모아서 삐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자, 누구처럼 되고 싶다 그럴까? 기체처럼. 그러면 얘가 액체가 기체처럼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자, 객관식합니다. 액체가 기체처럼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1번 돈, 2번 정렬, 3번 개업, 4번 왜요? 아니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트럼프의 허락, 5번 에너지. 어려워. 이거 정답률 10%도 안 돼요. 너무 어렵지? 그치? 건이 어렵지? 헷갈리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정말 좀. 예, 좀 어려워요. 지금 거기가 충격 먹었어. 이렇게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야? 막 하는데. 자, 그럼 호진한테 물어보자. 호진이 정답? 에너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액체가 기체처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뭐가 필요하다? 이게 에너지가 뿅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액체에다가 에너지가 되면 이 액체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활발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이 기체가 뿅 올라가요. 그래서 이 액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액체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액체가 뿅 하고 기체처럼 바뀌는 것이 바로 액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여기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에너지가 하고 뿅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 에너지는 한 글자로 들어간다면 이것이 바로 열이야. 열이 공급된다면 이 액체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기체로 바뀌어요. 근데 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기화라고 해요. 기화. 액체가 기체로 바뀐 것을 기화라고 부르는데, 여기 기화 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 하나는 끓는 것이 있어요. 끓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증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끓음과 증발이 있어요. 끓음과 증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끓음과 증발은 소리가 달라요. 일단 끓음과 증발 한번 비교해보자. 내가 여기 이제 컵에다 물을 담아놨다 치자. 바닥에 물을 확 끓였어. 그 다음에 나와갔어. 바닥에 물이 없어졌네. 물이 끓은 거야, 물이 증발이 된 거야. 증발이 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호진이가 집에 가서 이제 수업 맞추면서 집에 가서 엄마 배고파. 라면 끓여주세요. 증발시켜주세요. 끓여주세요. 그렇죠? 끓여주세요. 엄마 라면 증발시켜주세요. 그러면 우리 호진이가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엄마 걱정하시겠죠. 그렇죠? 분명히 라면을 끓이는 거지 우리가 라면물을 증발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끓음과 증발에는 일단 소리가 좀 달라요. 소리가. 자, 끓으면은 소리가 그렇죠. 보글보글.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 라면물 끓일 때 어떤 소리 나죠? 보글보글. 어떤 소리 나죠? 보글보글이에요? 어떤 소리 나죠? 그 라면물 때 끓는 그래요? 예. 혹시 물 끓이는 거 맞아요? 다른 걸 끓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요? 무슨 소리 나요? 보글보글. 어떤 소리 나요? 보글보글 다 똑같아요. 어떤 소리 나죠? 보글보글이에요? 유진이 어떤 소리 나요? 라면물 끓일 때 어떤 소리 나요? 라면물. 그쵸. 지금 유진이 생각에 라면을 왜 끓이지? 우리 집에 정수기 뜨거운 물 나오는데 그걸 하면 되지? 왜 라면을 끓여 먹지? 그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나는 라면을 끓이는 소리, 나는 뽀글뽀글입니다. 왜요? 여러분 라면 한 개 먹죠? 나는 라면 반 개 먹어요. 그래서 물이 작습니다. 그래서 뽀글뽀글이에요. 얘는 소르는데 아닌 것 같은데 부글부글일 것 같은데 라면을 두 개 끓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얘는 소리가 나요. 뽀글뽀글 부글부글. 그쵸? 이런 소리 납니다. 증발은 소리가 안 나. 안 나. 모락이라든지 소리가 나지 않아. 그치?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고체를 들어가기 전에 이 액체와 기체를 보게 되면 운동이 다 비슷해요. 경진, 회전, 진동. 그쵸? 세 가지 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운동을 하는데, 세 가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일정한 모양이 있어 없어? 일정한 모양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기체가 있다면 기체가 여기 있던 기체가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저쪽에 있던 기체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기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액체도 마찬가지로 내가 물컵 속에다가 물을 넣어놨다면 물수이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던 물 입자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여기 있던 물 입자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고 여기 있던 물 입자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야.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요. 기체와 액체에서. 왜? 얘는 세 가지 운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운동을. 근데 고체는요 조금 달라. 고체는 좀 다른데 고체는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냐면 먼저 요거 정리하기 전에 요거 정리해 보자. 병질이 뭐야?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거. 회전이 뭐야? 도는 거. 진동 뭐야? 떠오는 거. 그러니까 집에 갈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알겠죠? 네? 자전거 타는 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더 좋죠. 그렇죠? 달려가면서 떨면서 돌면서. 어떻게 야, 놀아요? 그러면 위험하게 좀 할 건데. 그래서 요 세 가지 운동을 하는 거야. 세 가지 운동. 근데 이 고체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자. 우리가 고체 한번 상상해보자. 고체. 뭐 쇠라든가 뭐 책상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만나는 고체를 한번 잘 떠올려보면 얘네들은 입자가 자유로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죠. 만약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나?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 없단 말이야. 그렇죠? 얘네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냐면 얘는 오로지 진동 운동만 해요. 그냥 입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달달달 떨고만 있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 고체 입자가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어디 만져볼까요? 느낌이 안 나는데요. 얘가 떤다고 해서 막 이렇게 떠는 건 아니겠죠. 아주 미세하게 떨기 때문에 우리 그 진동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입자들이 달달달 떨고 있어요. 떨고 있는데 열을 가하게 되면 내가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진동이 더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이 진동이. 선생님 진짜 이것들이 진동이야? 진동이야. 이 진동을 하고요. 이 진동을 할 때 이 입자와 입자끼리 어떻게 될까? 마찰이 생기겠지. 뭐가 발생할까? 열이 발생해. 그래서 쇠 같은 거 있지? 쇠가 있고 쇠를 열심히 굽었다 폈다 계속 반복해요. 그럼 그 굽었다 폈다 했던 부분을 만져보면 어때? 뜨겁죠. 왜 그러냐면 입자가 되는데 입자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입자들이 서로 문대는 거야. 마찰이 생기는 거야.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뜨거워지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요쪽 끝에다가 쇠가 있는데 요쪽 끝에다가 라이터를 탁 폈어요.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쪽이 뜨거워지겠지. 왜 그러냐면 얘들이 진동을 하는데 진동할 때 이 진동이 전염돼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쭉 늘어서 있단 말이야. 내가 열을 받으면 나의 진동이 좀 더 커져. 내가 커지게 되면 옆에 있는 친구도 어떻게 될까? 더 커져. 옆에 있는 친구도 커져 해서 저쪽 끝까지 다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열이 여기서 가해진 열이 이쪽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컵라면 먹을 때 쇠젓가락 거기다 꽂아놓고 뜨거운 물에다 담가놓고 좀 몇 분 기다리면 어때? 쇠젓가락이 어때? 뜨겁잖아. 그런 경우 없어요? 쇠젓가락 안 먹는구나. 컵라면. 그래서 나무젓가락 먹는구나. 아무튼 얘는 진동 운동을 하는데 이 진동 운동이 대단히 약해요. 대단히 약하고 그러면 이 고체는 에너지가 클까 에너지가 작을까? 에너지가 거의 0에 근접해요. 거의 에너지 거의 없어요.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제일 좁겠죠. 입자 사이의 간격이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고 그래서 부피도 제일 적을 거야. 부피도 제일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고체 가는 특징은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손에 손을 부들부터 달달달달 떨고만 있어. 그래서 얘네는 둥컵에 담으나 네모난 컵에 담으나 얘네들 모양은 어때? 다 일정해. 달라지지 않아. 네모난 고체를 둥컵에 담았다고 해서 둥 모양이 바뀔까? 아니요. 얘는 모양이 일정한 것이 특징이에요. 모양이 일정한 특징이에요. 자, 우리는 요번 챕터에서 주로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기체와 액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기체와 액체는 병진, 회전, 진동, 운동을 하고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퍼져나가는 성질. 그래서 그 퍼져나가는 성질이 바로 뭐였냐면 자, 먼저 책 한번 봅시다. 자, 책 첫 번째 봐봐요. 자,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 한번 보자. 자, 교재 봅니다. 교재. 자, 교재 1번 봐봐요. 입자. 모든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그 입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원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물질의 이론의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기체만 생각해봐. 얘네들이 스스로 움직여요. 누가 시킨 거 아니야, 그렇죠? 시킨 거 아니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저절로 스스로 움직이고요. 끊임없이 운동하고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기체 입자가 이쪽으로만 운동하는 건 아니겠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온 사방팔방으로 다 움직인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자 한번 봐. 기체 입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증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증발. 제가 아까 이제 수업 초반부에 제 뛰어난 영어 실력을 말씀드렸었죠? 예. 제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뛰어난지 한번 더 증명해 보겠습니다. 호진이, 나한테 영어 배우고 있다 그러면 안 돼. 나 시간 없어. 제가 이제 영어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집에서 영어로 꿈을 꿀 때, 꿈도 영어로 꿔요. 꿈도 영어로 꾸는데 지금은 제가 좀 슬림해졌지만 그 전에 좀 더 뚱뚱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곰돌이 푸였어요. 학원에서 푸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게 꿈을 꾸는데 곰돌이 푸를 만났어요. 곰돌이 푸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집 그 아파트 단지 이렇게 있는데 주에서 곰돌이 푸가 막 뛰어오는 거야. 붕붕붕 뛰어오는 거야. 막 뛰어오더니 나한테 아저씨 나 좀 숨겨주세요. 나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저 경찰 쫓아오고 있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그런 거야. 근데 그 덩치 큰 곰돌이 푸를 숨겨줄 데가 없잖아. 그래서 야, 널 어떻게 숨겨줘? 여기 숨을 공간도 없고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어떡하지? 그래서 어떡하지 않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닭장이 있었어요. 근데 곰돌이푸가 닭을 한 마리 꺼내더니 닭을 딱 올려타는 거야. 그들이 막 도망가는 거야.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야, 곰돌이푸가 닭을 타고 도망가네. 이거 희한하네. 뭐 요것도 다니니 싶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뛰어와요. 그러더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곰돌이푸 못 봤냐.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 경찰이 한국 경찰이 아니었어요. 미국 경찰이었어요. 그 영어로 나한테 묻는 거지. 나한테 뭐라 물었겠지? 근데 나는 꿈이니까 알아들었겠지. 그래서 곰돌이푸 혹시 못 봤냐고 그런 거야. 영어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려줬죠. 영어는. 경찰한테. 그랬더니 경찰이 알아서 막 쫓아가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 미국 경찰한테 그 곰돌이푸가 닭을 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표현해줬거든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 미국 경찰이 알아들어요. 내용을. 내가 영어 좀 잘하는 거를 그때 느꼈죠. 내가 뭐라고 미국 경찰이 말했냐면 프라이드 치킨. 반응이 없군요. 프라이드 치킨. 푸가 닭을 타고 도망갔다고요. 너무 어렵나요, 영어가? 어렵나요, 영어가? 어렵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게 프라이드 치킨이죠. 또 알아듣더라고, 걔가. 어렵죠. 그래서 야, 내 영어 또, 나 영어 좀 치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자, 증발 한번 봅시다. 증발. 자, 증발 한번 보자. 자, 증발. 이제. 곱창이 부러움을 지는 겁니다. 부러움을 지는 거예요. 자, 증발 한번 보자. 증발. 자,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바로 증발이라고 해요. 처음에 이 증발이가 네, 어디 강의 올라와요? 예? 어디 강의 올라와요? 이거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왜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혹시 내 유튜브 채널 와서 막 그렇죠. 구독, 좋아요. 예. 예. 그 유튜브 채널 이름 안 뭐예요? 됩니다. 그 네? 유튜브 채널 이름 뭐예요? 안 됩니다. 예. 빨리 영상을 봐서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요. 이 못 보면 어떡하라고. 그 이따가. 자, 이 증발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바로 증발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근데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은 기화합으로 기체 흐름하고 증발이 있잖아요. 근데 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하고 어떻게 달라요? 자, 보자.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요렇게 있어. 액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입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해요. 병진, 회전, 진동, 병진, 회전, 진동, 병진, 회전, 진동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야. 끊임없이. 근데 여기 표면놈들이 병진, 회전, 진동 이렇게 그냥 요즘 물이야. 근데 얘가 어떤 놈이 병진, 회전, 진동, 점프 했는데 올라갔어. 기체로 올라갔어. 이걸 바로 뭐라고요? 증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점프해봤자 물속이야. 얘도 점프해봤자 물속인데 표면인 놈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점프했는데 기체 쪽으로 빈 공간 쪽으로 점프할 수 있지.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증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발은 물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디서 일어난 거야? 바로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바로 증발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점프해서 기체로 날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필요한데 여기다가 열을 가해주면 가해줄수록 얘가 에너지가 퍼지되니까 올라가는 입자수가 어떻게 될까?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정리해보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발이 더 잘 일어난다.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증발이 더 잘 일어난다. 그렇죠? 왜? 이 입자들의 에너지가 좀 더 커지게 되니까 더 점프업을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발이 더 잘한다. 자, 그다음 말이야. 여기 있는 액체들이 뿅 하고 올라올 때, 증발할 때 이걸 방해하는 놈들이 있어요. 어떤 놈들이냐면 원래 있던 여기 있던 기체들이 야, 우리가 지금 기체를 먼저 잘 잡고 있는데 니네까지 올라올 거야? 올라오지 마 하면서 눌러. 원래 있던 기체들. 그 기체들이 누르는 힘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기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압이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증발이 잘 일어나기 위해선 기압이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원래 있던 기체들이 누르는 힘이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작아야 돼. 그래서 기압이 낮을수록 증발 현상은 더 잘 일어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미리 올라와 있던 액체 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습도라고 불러요. 습도가 높을수록 증발 잘 일어날까? 낮을수록 증발 잘 일어날까? 낮을수록. 그쵸? 그러니까 습도가 낮다는 얘기 다른 말 뭐야? 건조할수록.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증발 잘 일어날 때 한번 보자. 요게 호진이 손등이에요. 여기 호진이 손등이 있고요. 자, 손등이 있고 여기 손등에다가 물을 살짝 묻혔어요. 물을 살짝 묻혔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불면 어떻게 될까?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겠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없다. 그치? 호 불면 증발이 더 잘 일어나. 바람이 세면 증발이 어떻게 된다? 더 잘 일어난다.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기 위해선 이런 조건이 형성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표면적이 어때야 될까? 표면적이 넓어요. 이런 조건이 잘 형성돼야지 증발이 잘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무엇하고 비슷하냐면 빨래가 잘 마른 조건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옷을 빨았다 치자. 옷을 빨아서 이 옷이 젖어 있는데 옷에 있는 물기가 증발하잖아. 그렇죠? 이 증발해서 마른 거 아니야.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더 잘 될 거고요. 기압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건조할수록 더 잘 될 거고요. 바람이 잘 불면 빨래가 잘 마르겠지. 그 다음에 빨래를 둘둘둘 말아놓는 것보다 빨래를 쫙 펴놔야지 표면이 커지게 될 거고 증발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증발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무슨 조건과 똑같다? 빨래가 잘 마를 수 있는 조건과 똑같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10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